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주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건설사 신용위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주제인데 건설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 건설사들 신용 등급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태형건설 신용등급을 기존 A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A-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그동안 태형건설이 자금난으로 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터진 악재고요. 또 한국기업평가는 동시에 한신공영의 신용등급도 BBB 플러스에서 BBB로 한 계단 내렸습니다. 이 한신공영은 작년 한때 회사채가 65% 금리에서 거래돼 유동성 관련 우려가 불거진 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앞서 한신공영은 한신평이 BBB 그리고 한기평이 BBB 플러스를 주면서 등급 평가가 나눠지는 이른바 등급 스플릿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한기평이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확실하게 BBB 플러스 BBB 등급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한국기업평가는 또 일성건설의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는데요. 곧 다운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일성건설은 신용 등급이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그 투기 등급인 BB 플러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용 등급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아직 일부 건설사에 그치고는 있지만 네. 이제 앞으로 건설사 신용 등급 줄 강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신용등급 도미노 하락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그 건설업계 신용 위기 이슈가 올해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아니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신용등급 이슈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태형건설의 경우에는 예. 신용등급 강등 이유가 재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한기평이 봤습니다. 네, 실제로 태형건설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예. 이제 순차입금이 3월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예. 네, 2년 전보다 7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 위기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부동산 PF 문제도 있는데요. 예. 네, 그 부동산 PF 보증 규모도 3월 기준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3조 사이에 PF 보증 규모가 1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분양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방 물량의 비중이 좀 크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꼽히고요. 네. 또 한기평은 태형건설에 대해서 그 회사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그 나빠진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데 네.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또 이제 한신공영을 살펴보면 수익성 하락과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 한기평이 주목했는데요. 네. 네, 실제로 한신공영의 부채 비율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47%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네, 또 일성건설의 경우에는 등급 전망이 변경되는데 네. 이 영업 실적 저하에 따라서 재무 부담이 가중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한기평은 일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의 분양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네, 또 수주 잔고의 착공 일정과 또 예정 원가율 등을 감안하면 일성건설도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PF 쪽 불안하다고 하면 벌써 걱정부터 앞서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걸 예상해서 지을 걸 예상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수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경색이 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좀 퍼질 염려는 없어요? 네,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네, 다른 건설사의 신용등급까지 줄줄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또 미분양 증가, 유동성 경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건설사들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줄도산 위기설이라는 이 무서운 말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중견 건설사인 신일이 얼마 전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또 특히 그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증권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도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을 하반기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꼽았는데요. 네.
이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릿지론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금리 상승과 분양가 하락으로 브릿지론의 부실 위험이 증가했는데요. 예. 이 올해 만기 돌아오는 부동산 PF 규모가 14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예. 이 중에 58%인 8조 2천억 원이 브릿지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또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연체율이 무려 2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수익이 높은 구조를 가진 어떤 상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걸 중간에 그 브릿지해주는, 연결해주는 자금, 중간 자금을 대주고 이제 고금리를 받는 상품인데 이게 이제 취약하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증권사들이 주로 이 부동산 PF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 고액 연봉 논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이슈가 터져서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대표이사를 제외한 증권업계에 고액 연봉자 30명 가운데 무려 20명이 네. 부동산 PF 담당 임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 이제 이들 임원들이 받아간 보수가 평균 32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네, 사실상 부동산 PF가 방만하게 운영된 데에는 증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PF 위기가 증권사의 단기 성과주의에 기인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 국면에서 투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고액의 인센티브 문화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실제로 은행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PF 대출에 좀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아서 현재 이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사들이 PF 이제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예. 네, 증권업계 부동산 PF 위험 노출익이 28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네. 네, 부동산 PF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가 저축은행과 카드사와 비교를 하면 이제 5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율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부동산 PF를 방만하게 운영한 데 대해서 책임을 이제 외면하고 네. 이제 증권사가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연체율 관리에 하루빨리 나서고 또 비상식적인 성과 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거고 일단 부동산 PF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좀 어떻게 좀 세팅해 놨습니까? 네, 이제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기획재정부도 얼마 전 이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 부문으로 이제 부동산 PF를 지목했습니다. 네.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고 또 부동산 PF의 일부 부실 우려가 상존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도 적기에 시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증권사 PF 부문 임원들의 고액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네. 그 전문가들은 성과급 이연뿐만 아니라 그 조정과 환수가 활성화돼야 증권업계의 장기 성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고 또 이직이 잦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금융위원회도 증권업계에 현재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그 다수 증권사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문화에서는 결국 또 제2의 부동산 PF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얼마 전 성과 보수 체계를 개선해서 금융사 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특히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행에서 탈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당국은 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의 성과 체계를 참고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재점화하는 부동산 PF발 건설사 신용 위험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